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연루 의혹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 제기를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오는 24일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당분간 수년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등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여야가 정기국회 내내 극한 충돌을 이어갈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연일 촉구한 데 이어서 내란 사건 재판부 법관 추가는 이미 늦은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통일교 연루 의혹이 사실이면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거라 주장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충원하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추진으로 사법부를 압박하자 법원이 자구책을 낸 건데 정청래 대표는 뒤늦은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진작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찔끔 1명 증언하고 일반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도 거듭 압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두곤 정당 해산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특검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한 것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면 국민의힘이 국교가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창당 70주년을 맞은 민주당은 AI로 구현한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축사와 함께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70년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더욱 국민 가까이에서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민주당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며 민생 경제를 살리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를 규탄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다힌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어제 당사와 당원 명부 관리 대행업체 사무실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미 제출 방식에 대해 논의했지만 특검이 거부하고 무작정 밀고 들어왔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는 어제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통일교인이 10%를 차지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정상 범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4,500만 명 가운데 국민의힘 당원이 10%인데
통일교인 120만 명 가운데 10%인 12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인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다음 주 초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무책임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면책 특권을 악용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을 퍼뜨리고 있다며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법사위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작정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일요일인 모레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산재 사망 과징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기업 옥죄기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 사태 청문회를 오는 24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상임위 소식을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산재 사망 방지 대책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연간 3명 이상이 산재로 숨진 기업에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도 산재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옥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부분의 97% 기업은 영업이익이 30억도 안 됩니다. 자기 영업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본을 까내는 소위 말해서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환노위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수동적 의미가 담긴 근로 대신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노동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반영된 겁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한 KT와 롯데카드 등 통신사와 금융사 관계자들을 불러 오는 24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앞으로 대응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 4월부터 SK텔레콤, KT 등 벌써 몇 번째입니까?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정보 유출이 금융 사기와 같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방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영섭 KT 대표와 조자진 롯데카드 대표 등을 채택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여야의 격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검찰개혁과 오송 참사, 해킹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도 연이어 열리는데요. 다음 주 국회 일정을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노동절 명칭 변경 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재부의 예산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어제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로 회부된 지 하루 만에 처리된 건데 야당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자기들의 장애물 정도로 보고 타협과 협상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굴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22일 행안위 전체 회의 이후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안위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23일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앞선 22일에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열립니다. 지난 5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청문회를 개최한 데 이어 법사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지난번에 입법청문회에서 확인됐던 관복권 띠지 사건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는 종합 세트였습니다. 24일에는 과방위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 청문회를 엽니다. 같은 날 국방위가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도 개최하는데 국방위는 별도의 증인과 참고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국회에서는 입법 박람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민생경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입법제안소 부스가 국회 잔디마당에 설치되고 국민들이 입법 과제와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픽 국회방송의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 이번 주 나흘 동안 진행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이번 주 내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각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주요 내용들 좀 살펴볼까요? 네, 첫날에는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열렸는데요. 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면서 사법부까지 장악에 나서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둘째 날 외교통일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우리나라 근로자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이 쟁점이 됐습니다. 미국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문직 근로자 비자 문제 해결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앞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현재 한미 관세 협상은 양국이 큰 틀의 합의를 했고 구체적인 조율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시간을 갖고 국익을 위한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섣불리 발표한 데다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경제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이라는 민주당과 기업 옥죄기라는 국민의힘이 격론을 벌였고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4년 연임제 개헌이 쟁점이 됐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주요 발언들 들어보시죠. 네. 이 대미 투자펀드 구성과 관련해서 미국 상무장관이 대한민국이 조성하는 3,5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조에 가까운 이 규모의 기금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을 하고 또 손실 리스크는 한국이 부담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에 귀속되는 그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사실입니까? 협상팀에서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러한 방식과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서 기업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 대정부 질문 상황을 간략히 요약해서 좀 들어봤고요. 바로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희대 거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이후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것이라며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현명한 처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파기환송 재판이었고 사법부가 정치로 들어온 것을 밀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오찬 회동을 했다는 건 현재 민주당의 주장이고 네. 당사자인 두 사람은 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에 나서면서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에서 사퇴를 압박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사법부 장악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상태지만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퇴임 이후 이 대통령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 공범들의 판결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도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면서 마치 중대범죄가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관련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서 여야가 현재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고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나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법원장이 이런 입장문을 밝히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인데 두 번째 이슈픽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청산, 야당 탄압,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민주당에서는 내란 청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내란, 김건희 여사, 최상병 이렇게 3대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지난주에 민주당 주도로 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고 수사 인력도 대폭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는데요. 이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대 특검을 전담하는 재판부, 즉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각 재판부에는 판사 3명을 배치하고 판사추천위원회는 법무부와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뽑은 9인으로 구성하고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국회 추천 몫은 제외됐습니다. 또 내란과 외환죄 피고인은 형을 줄일 수 없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런 그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어제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같이 좀 설명 곁들여서 해주실까요? 네,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인민재판부 설치법이라며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추천권은 없지만 법무부에 추천권을 부여해 권력이 개입할 통로를 열어줬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면서 무리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야당에 대한 탄압이고 야당 말살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어제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탄압이자 정권의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야당 말살을 위해 당의 생명과도 같은 당원 명부를 탈취하기 위해 특검이 나타났고 당원 명부를 가져가지 못하자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업체를 빈집털이식으로 들어가 탈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 대조한 뒤 공통된 11만여 명의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장 대표는 영장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건희 특검을 고발 조치하고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이슈픽 대정부 질문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 그리고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까지 살펴봤습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당 TF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관계자, 노조, 그리고 입점 점주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폐점은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간담회 이후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비공개로 만나 홈플러스 매수사가 결정되기 전까지 점포 폐점 절차를 보류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공백으로 경제 안보와 관련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가 비상인데 기획재정부 1급 고위직 7명에게 일괄 사표를 받아 경제 컨트롤 타워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성장군 7명도 한꺼번에 교체해 군의 지휘체계가 마비됐다고 주장하면서 초유의 인사공백 정부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놔둘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소통관 앞마당에서 열린 김근태 재단 희망바자회에 참석했습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혼신을 다 바친 김근태 선배의 정신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정신적 유산을 되새기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바자회엔 이인영 의원과 김민기 사무총장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도 함께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4년 연임제 개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5년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핵심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을 담은 개헌을 1호 과제로 내세운 건데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인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할 경우 이 대통령도 연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 5년의 통합 목표와 전략을 구축해고 공방판의 시각 자료가 사회 창조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일반적인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부칙도 개정을 해서 연임제로 만들고 그 이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어떤 단서조항을 안 든다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이죠.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이해에서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죠.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개헌 방향은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5년 단임제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줄여보겠다는 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1987년 5년 단임제가 확정된 이후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개헌 논의가 있어 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는데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헌법 개정에 찬성해야 국민투표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개헌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지만 결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입법에 의한 헌법 파괴, 특검의 야당 말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당 해산, 이 모든 프레임과 이 모든 공격이
향하고 있는 정점은 결국 저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집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늘 이런 방식으로 발목을 잡아서 개헌이 안 됐던 거거든요.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80년대에 생겼던 헌법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헌은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하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당 모두가 약속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일을 1차 시한으로 제안합니다.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 이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10월이면 개헌을 논의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 개정 특위를 구성합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하순 개헌 특위 출범을 희망하며 여야가 특위 구성 협의 테이블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극한 대립 속에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운 출연자 함께 모시게 됐는데요. 손범규 대변인 임명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변인 되고 또 라디오 방송에서 TV로는 이제 두 번째 출연인데. 오늘 두 번째인가요? 첫 방송이 아니라 또 출연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을 대변해서 그러나 또 우리 박경미 대변인께서도 얘기하시겠지만 서로 품위 있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싸울 건 열심히 싸우고요. 좋습니다. 당부의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제가 오늘 빨간 자켓을 입고 왔는데 오늘 첫 출연이시라고 제가 이렇게 입은 건 아니고요. 의미가 없고 지난주에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파란 자켓을 입으셨죠.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괜찮습니다. 저도 빨간 넥타이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경미 대표님 한 말씀만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임명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방송 전문가랑 같이 토론 파트너가 됐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훈훈하게 시작을 했는데 한번 현안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어떤 분위기로 바뀔지 아직 모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하면서 뭔가 악수하는 여야, 사실 오늘은 저는 이런 그림을 좀 기대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첫 발을 떼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장면을 보지 못하게 됐는데 이게 당분간 수년이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들이 많습니다. 민생에서만큼은 협치를 기대한 국민들에게서 뭔가 국민들에게 대변인 두 분께서 좀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먼저 박경미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 그 회동의 최대 성과가 민생경제협의체 설치였는데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대립을 넘어서서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손잡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 그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무산이 돼서 안타깝고요. 이게 당분간 수년이 되어서 조만간 재개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 민생경제협의체에 불참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정부조직법의 기습상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정부조직법은 그 기본 틀이 알려진 건 꽤 오래되었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계속 뉴스가 나왔었고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고 사실은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민생경제협의회 불참은 저는 국민의힘이 당리 당략을 앞세우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또 협치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머지않아서 민생경제협의체의 테이블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당의 그 정부조직법 일방 처리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좀 연기가 됐는데 이거 일단 협치를 외면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협치를 외면한 게 누군지 먼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훈훈하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개인적인 건 아니고 이제 당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떤 뭐 귀가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가정 구성원들끼리 어떤 정해놨던 그런 약속을 바꿀 때도 오랜 시간 동안 협의하고 같이 전체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건 기업도 아니고 정부의 조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정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했나요? 아니면 국민의힘을 존중했나요? 이건 그리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끝나고 나서 말을 바꿨던 그런 상황이 대통령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생경제협의체 당분간 뭐 수년이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존중하고 협의하고 같이 협력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3대3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해서 국민들이 정말 바라시는 것처럼 민생을 위해서 돼야 되는데 정부 조직법 충분히 우리 박경미 대변인은 어떤 논의가 있었고 예고됐었다고 하지만 예고는 있었겠죠. 예고는 있었는데 논의는 없었고 일방적으로 그런 어떤 저는 협의의 과정이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다음 또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지만 그 안에서라도 충분히 만나서 합의됐던 그 첫 번째 결과물을 좀 잘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절대 국민의힘의 당리당략 아닙니다. 예. 네, 뭔가 논의의 과정이 부족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그럼요. 해주셨는데요. 예, 네.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된 그 원인에는 민주당의 3대 특검 대응특위가 발의한 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있었습니다. 앞서 법원 측은 이 내란 재판에 대한 법관 1명과 일반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부는 이 법안이 아직 그 당론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현재 당론 차원은 아니고요. 3대 특검 대응 특위 차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공정한 재판과 내란 청산을 염원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담아서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를 한 것이고요. 근데 이 추천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국회 추천에 대해서 계속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9명의 구성을 법무부 1명, 그다음에 판사회의 4명, 그리고 대한변협 4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수용해서 국회 추천 몫을 제외를 한 것인데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또 계속적인 비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법원이 내란 재판에 법관 1명을 추가하고 그리고 일반 사건 재배당을 통해서 이제 내란 재판부가 좀 빨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면 예전역에 진작에 하셨어야죠. 지금 이 사법개혁에 대한 내란 재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민주당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내니까 이제 와서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저는 이제서야 이렇게 늦게 굉장히 이 시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거기에 만족하고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란 종식이라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당 논평에서 이런 게 나갔는데요. 그 춘풍추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그렇지만은 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을 서리와 같이 엄격하게. 근데 이제 저희가 내놓은 말은 뭐냐 하면은 민생 춘풍 내란 추상. 그러니까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협치를 하면서 부드럽게 가고 그렇지만은 내란 문제에 있어서는 내란 종식을 원하는 국민들의 그런 뜨거운 바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밖에는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 질문 다 드리겠습니다. 그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재판을 위한 방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은 그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국회가 빠지고 그 대신에 법무부가 판사를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부분도 분명히 위헌성이 있다고 이 대법원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또 소수 의견 표시 강제 같은 부분도 아주 위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지만 요즘 지나가는 사람에게 누구나 물어보면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사법부를 굉장히 겁박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보복성으로 사실은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그런 가짜뉴스 유포도 여기와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본인들 재판을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5개의 재판에서 온갖 이유를 들어서 연기하고 했고 그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금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게끔 갈 가능성이 있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거든요.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한다면 기존에 사실 이런 전담 재판부는 스탈린이라든지 독재를 좋아했던 사람들에게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법치의 기본이고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국회가 빠졌다고 해서 그게 독립을 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재판에 그런 개입을 하겠다. 알아서 빨리 우리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하라. 지금 거대 여당이라는 그런 거 가지고 특검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3개 특검으로 압박하고 있죠.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면 비판하고 대법원장에 대해서 나와서 뭐 수사 받아라 이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이제 저해하는 거고요.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생 춘풍 내란 추상인데 사실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본인에게는 조금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여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건 다 맞아. 너희들이 잘못하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분명히 컨트롤 제어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상대에 대한 그런 배려나 존중이 정말 민주당에겐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는 게 짧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협치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 내란 종식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네, 그럼요. 내란이라는 건 이건 민주당에서 이제 만든 프레임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대통령이 계엄했던 게 대해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대법원의 판단이 안 났는데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 종식을 선언도 했던 거고 더 이상 이 앞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담 재판부라고 돼 있지 앞에 내란자가 이제 언론에서 사라졌어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안마다 맞서는 여야 대치가 귀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하고 그리고 국정조사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당 측은 이 의혹의 진위가 아니라 대선 개입이 핵심이라면서 사퇴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먼저 손범규 대변인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만난 사실이 없다는데 그게 왜 대선 개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국민의힘이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동안 전과가 많이 있었어요. 광우병이라든지 후쿠시마 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런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런 술자리 의혹까지 아니면 말고식의 계속 무책임한 정치 공작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정부 지금 여당 아닙니까? 거대 여당인데 이런 가짜뉴스 안 해도 충분히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양심에 호소하고 싶어요. 어떻게 제가 예를 들어 뭐 박경미 대변인이 뭘 했다 하더라. 이런 걸 퍼뜨리는 건 개인적인 어떤 인격이나 품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대법원장을 그런 걸 만났더라. 더군다나 아까 출연 전에 이제 박경미 대변인과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유튜브에서도 이건 인공지능 AI로 한 겁니다라고 하는데 녹취록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증인이 없어요. 증인을 데려오지도 못하고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증거도 없어요. 증거라고 얘기했던 게 유튜브에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유튜브에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그걸 검증도 안 해보고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민주당은 가짜뉴스 우리 당의 두 의원이 잘못했다. 빨리 인정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일 겁니다. 네, AI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단 그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거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조희대 한덕수 회동의 진위 여부 그리고 녹취록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본질적인 것이고 본질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또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지요. 그리고 5월 1일 대선을 목전에 앞두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직선거법을 전원 합의체로 올리고 그리고 방대한 자료를 읽지도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대선 한복판으로 훅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란 수계를 풀어준 해괴한 논리로 지기현 재판장을 방치하고 그리고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뭐 12월까지 그 1심을 내겠다고 하지만은 지금 계속 지지부지하고 있는 그런 침대 판결을 계속 방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민주당만의 문제의식이 아니라요.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쓴 글에도 잘 나타나 있죠. 그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해라.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재판장에 대한 그런 윤리 감사 결과를 공표하라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는 게 2021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었죠. 당시 사유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관련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정확하지 않게 정직하지 않게 해명을 했다는 것을 사유로 해서 사퇴를 촉구했었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그건 이제 의혹이었는데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비교할 때 그거는 사소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사퇴를 요구했던 점을 또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이고요.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은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사법부를 불신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존중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본 원칙은 법치주의와 양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방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했지만 그 당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에 입각한 그런 거로 근거로 해서 했지 이번처럼 조희대 한덕수가 만났다. 이걸 AI가 만든 가짜 뉴스로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좀 하시고 아마 이 부분은 모든 방송에 나오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출연자들께서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아요. 계엄 직후에 저희가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못할 건 빨리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잘하겠습니다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잘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특검이 확보한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전체 통일교인의 10%인 1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를 두고 여당은 이게 그냥 11만여 명이 아니라 무려 11만여 명이다라면서 정당 해산을 주장을 했는데요. 박경미 대변인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이제 5천만 중에 국민의힘 당원이 한 500만 되니까 10%다. 근데 통일교 전체 교인이 120만인데 이제 그 당원 명부를 통해서 확인한 게 한 11만 정도니까는 그것도 이제 10%가 조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비율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뭐 집단으로 당원을 가입시킨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아마 갖고 가고 싶어서 이 동일한 10%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보다 좀 넘어요. 5,168만이더라고요.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수가 500만보다는 좀 적어서 445만쯤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8.6%쯤 됩니다. 그러면은 통일교 120만 중 지금 11만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 9%대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퍼센트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 5천만을 놓고 본 거랑
그다음에 통일교 120만을 놓고 본 거랑 이게 모집단이 또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 퍼센트를 비교하는 건 또 무리가 있고 또 통일교 통일교이면 교인이면서 국민의힘 당원인 분들의 가입 시기를 좀 보면 그건 좀 조사를 해본다면 특정 시기에 아무래도 몰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또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가입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 10%라는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조금 뭔가 좀 논리에 있어서 좀 점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경미 대변인 이야기대로라면 이게 집단적으로 입당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통계학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대응을 잘못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것 그리고 저희 원내대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작정을 했는데 특검이 소설수고입니다. 지금 박경미 대변인께서는 이제 통일교 12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2019년 통일교 측에서 직접 밝힌 게 통일교 교인이 19,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우리나라 박경미 대변인께서 얘기하셨던 종교인의 비율을 그냥 일방적으로 해보니까 이 정도 될 것이고 통일교가 그리고 거기에 10%니까 이 11만 명이다 12만 명이다는 국민의힘에서 밝힌 게 아니거든요. 특검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힌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 됩니다. 우리가 120만 명을 들고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보니까 11만 명, 12만 명쯤 됩니다라고 한 거지 이거 지금 정확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언론에서도 이거는 밝혀주셔야 되는 게 이거는 특검이 공식적으로 왜? 확인이 안 됐거든요.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못 가지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등록번호와 그다음에 본인의 계좌번호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가져간 건 남자다 여자 성별 그다음 이름. 근데 예를 들어 손범규라는 이름은 흔치 않지만 어떤 김철수라는 이름은 20명, 30명도 저희 당원 명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너무나 각본에 잘 들어맞는 게 통일교 120만 명 아무도 안 믿거든요. 그런데 오직 특검에서만 이걸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부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00명 중에서 그중에 절반이 가입을 했어도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몇 달 뒤에 보면 유야무야될 그런 아주 무의미한 그런 수치예요. 절대 근거가 없는. 박경미 대변인 이거 11만 명, 12만 명 국민의힘이 밝힌 게 아니고 특검에서도 자기들은 그런 얘기 안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면서 이제 흘린 얘기를 역시 카더라 가짜 뉴스인데 이걸 특검들이 자기가 가져간 걸 120만 명 명단을 그 120만 명 명단은요 교인이라는 거는 내가 한번 예를 들어 강아람 아나운서 박경미 대변인을 만났는데 한번 불교를 믿어보시죠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 나중에 이제 교단에서 이런 명단을 내라 전도한 그럴 때 막 그냥 한 명이 100명, 200명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특검이 잘못하고 있는 게 당원 가입 명단에 시스템을 몰라요. 이거는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시당의 관계자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름만 가지고 그다음 가입 시기 얘기하셨죠. 가입 시기도 이 정당에서 책임당원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특검이 모르니까 엉뚱한 월에 그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하려면 책임당원이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전부터 이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아니면 1년 전부터 3개월까지 가입한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당원 가입자 수를 조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는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빼고 가입 시기도 언제 가입해서 언제 탈당했는지 이런 건 나오지 않고 딱 특검이 어느 한 날짜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가 2월 이때니까 그냥 11월 어느 시점을 딱 집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통일교 교인 120만 그리고 통일교인이면서 국민의힘 당원 11만 그 수치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국민의힘이 21일 대구에서 장외투쟁에 돌입을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그
아스팔트 우파와의 관계가 지금 고민이고요. 여당 역시도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이 정부 조직법 처리부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앞으로 국감과 또 예산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끝까지 뭐 충돌로만 치닫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고민 지점이 있는데요. 자, 두 분의 생각을 1분 안쪽으로 짧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조금 길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정부 조직법은 정말 정부의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안 된다면은 뭐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 국회가 콜로세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 안에서 싸우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평화로운 경기장, 아레나고 그다음에 거기 계시는 분들은 국회의원들은 스포츠맨십을 갖고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하시는 그런 스포츠맨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야당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는 꼭 그렇게 장외로 나가시지 말고 이 국회 틀 안에서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21일 장외 집회 제목이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대회입니다. 야당 탄압 독재 정치. 이걸 안 한다면 이렇게 장외로 나갈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질문에 아스팔트 네. 우파 아니면 윤호개인 다 국민의힘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제 개인적인 또 당론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또 당원이 아니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안에서 국회 안에서 잘 되려면 제발 좀 야당 말살, 사법부 겁박, 독재 정치 이런 시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첫 스피커 대결이었는데요. 손범규 대변인께서 어떻게 오늘 좀 어떠셨는지 소감 짧게 들어볼까요?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요. 다 하셨어요? 앞으로도 잘 또 네. 열심히 민심을 청취해서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경민 대변인 어떠셨어요? 네, 오늘 아주 열띠면서 열띤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품격 있는 그런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범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